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22번과 23번이면 시험장에서 4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자, 틀을 그리세요. 틀을. 자, 먼저 공법에서 착수다, 착공이다. 이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착수, 착공 나오면요. 숫자가 먼저 6개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면 2년 찍으세요. 특별하다 싶으면요 5년 찍으세요. 공장은 3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착수다, 착공이다. 자, 숫자를 먼저 기억합시다. 6개월짜리 있고요. 1년짜리 있고 모르면 몇 찍고요. 2년. 그 다음에 공장은 몇 년? 3년. 특별하면 5년 이렇게 됐어요. 먼저 6개월은 우리 건축 허가받고 경공매입니다.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건데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몇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6개월. 착수 불가능. 경공매 6개월입니다. 두 번째, 건축 신고하고 1년입니다. 그럼 건축 허가는요? 착수 기한이 2년. 건축 신고는 몇 년? 1년. 건축 허가는 2년. 자, 그러면 나머지 모르면 다 착수 기한 2년 찍으면 돼요. 공장은 몇 년? 3년. 자, 특별 건축구역 5년 미착수면 해지할 수 있다.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구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모르면 몇 년? 2년. 이렇게. 다시요. 경공매 6개월, 신고 1년, 건축허가 2년부터 해서 모르면 몇 년 다 찍고 2년, 공장은 착수기간 3년, 특별하면 5년,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구도 5년 이렇게. 요 틀을 그려가시라고. 6개월, 1년, 모르면 2년, 공장은 3년, 특별하면 5년. 자, 볼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모르면 몇 년 찍으세요? 2년. 허가받고 몇 년 미착수면 2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몇 년? 3년. 허가받고 2년 내에 착수했어요.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해야 한다. 연장, 1년만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공사완료 불가능이면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경공매 6개월입니다. 그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착수, 착공은 모르겠으면 몇 년 찍으세요? 2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공장은 몇 년? 3년. 경공매 6개월 이렇게 됐죠? 그 2년짜리 중에서 또 한 문제가 가능한 게 여기입니다.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우리 이렇게 암기했죠? 1, 2 뻔뻔 1, 2 뻔뻔 됐죠? 자, 그러니까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2년 미착수더라.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착수 몇 년? 2년. 자, 부도 파산, 지정 인가 취소. 부도 파산이면 시행자 바꿔야 되죠. 지정 취소, 인가 취소면 시행자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뻔한 사유 2개. 1, 2 뻔뻔. 그때 착수가 2년이니까 1년에 인가 신청이 없는 거죠. 자, 연장은 몇 개월이죠? 여기가 6개월. 꼭 기억해주세요. 연장 6개월까지. 자, 여기서 2년 착수기간이 나오고요. 주택법에 국공시 우선 매각 임대 몇 년 미착수면 2년. 판 것은 대상원과 환매,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농지법에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법에 농지처분사유 전용 허가받고 2년 미착수면 농지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허가받고 신고하고 착수기간이 몇 년? 2년. 2년 미착수면 농지 팔아야 되고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또 농지 전용화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건축 신고하고 몇 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특별하면 몇 년? 5년. 미착수면 특별 건축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년짜리인데요. 국토계획법에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무슨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3년 되는 날 다음 날. 근데 주민이 위반 제한했을 때 5년 미착수면
5년 된 날 다음 날 실효. 착수 5년. 사학계 승인받고 5년, 최초 공부도 5년. 최초 공부 외의 공부는 2년.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공법에 착수 착공인데 경공매 6개월, 건축신고 1년, 모르면 2년, 공장은 3년, 특별건축구역 5년, 지구단위에 주민이 위반지 않았을 때 5년, 사학계 승인받고 5년, 최초공고 5년, 최초공고 외의 공고는 2년. 자, 요 틀을 가져가시라고. 그럼 시험대에서 2개, 3개를 풀어야 돼요. 자, 다시.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자, 허가받은 날부터 몇 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되죠? 2년. 1년이 아니고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제 2번. 일단 숫자가 틀렸죠? 주택법은 피해자가 많으니까 사학계 승인받고 착수기간이 넉넉하게 5년을 줘요. 5년. 5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학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학계 승인받고 착수기간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됐죠? 논점은 여기 있잖아요.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자, 취소를 하면요 모두 취소할 수 있다요. 하야 한다가 아니고 주택법만 무슨 법이요? 주택법. 다만 주택공급서 교란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하거나 팔거나 아니면은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 통장을 각종 확인서나 증명서 딱지를 불법 매매를 했어요. 공급서 교란행위 하면 그 계약은 취소해야 한다. 딱지 거래만 취소해야 한다. 자, 다시 요게 한 문제. 주택법 취소가 5번 나오는데 다 할 수 있다요. 그런데 불법 딱지 거래, 청약 통장 거래만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한 문제 되는 거죠. 그 여기 착수 착공만 가지고 시험지가 지금 3개, 4개가 나간다니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볼까요? 공법상 가격 그러면 자, 첫 번째 시가가 나오는데 이 시가는 매도 청구. 자, 무조건 매도 청구 나오면 가격을 뭘로 가요? 시가로 가시라고. 매도 청구 나오면 가격이 뭐라고요?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농지법에 79번이나 80번 가죠.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그리고 처분 명령을 받으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가격이 공시지가예요. 세 번째,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뭐 찍으세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요걸로 시험지에 또 2개. 자, 다시 머릿속에 넣으세요. 틀. 공법에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매도 청구는 시가. 왜? 매도 청구는요, 야, 너 팔고 나가. 강제로 쫓아내니까 시가를 줘요. 그 다음에 자, 농지법에 79번 80번 가면 나월동 말동 공시지가. 처분 명령 후 매수 청구입니다. 이때 공시지가. 79번 80번까지 나와요. 그러면 78번에 76번에 공시가 나오면 OX X. 나머지는 모르면요 감정가격이 띠링띠링 하더라. 뒤에 수식어 있더라. 끝. 아, 이것만 가지고 시험지를 푼다는데. 특히 농지법 가야 특히나 이게 뭐예요? 처분 명령까지 받았죠. 그때 공시지가 나올 똥 말똥 대답만 잘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됐나요? 그럼 찾아볼까요? 댓글에 나올 똥 말똥까지 들어오네. 자, 우리 매도 청구는 무조건 시가요. 건축법에서요. 요게 기억번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출이 안 됐던 문제죠. 원래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신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빌딩 건물이. 하여 수의 80% 지분의 80% 동의 받아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을 내준대요.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려니까 야 너 팔고 나가. 뭘로? 시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니은번은 자 여러분 니은번과 디귿번을 구별하는데 니은번은 알받기 알받기 땅 잡고 버티기 알받기고 디귿번은요 날벼락. 그러니까 니은번은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할 때 80%는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럼 나머지 20% 대지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로. 그때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80% 이상 95% 미만이면 지구단위 결정 시 10년 전에 측에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 알박기 10년 인정했던 거.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 디귿번은 사용검사 받았는데 갑자기 실소유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2, 3, 4, 5 다 시가. 이거 한 문제죠. 매도 청구할 때 서류 송달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얘 땅이 5% 미만이야 매도 청구가 되는 거고. 판결 효력은 다. 가격은 시가. 2, 3, 4, 5 다 시가. 서류 송달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5% 미만. 판결 효력은 다에게 미치고 전체에 미쳤죠. 가격은 시가. 5 미만이어야 되더라. 이렇게. 공시지가입니다. 자, 여기 2번의 공시지가는 농지법이니까 79번, 80번이고요. 자, 요 단어. 명령을 받았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럴 때만 공시지가. 이보다 낮은 실거래가 있으면 낮은 실거래가 할 수 있다. 남은 전부 다 감정가예요. 도시개발법의 수용사용방식 감정가격. 학교, 폐기물처설, 공공청사, 민간임대, 공장용지, 사회복지시설, 시장, 공설시장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여기 정할 수 있다죠. 개정사항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정할 수 있다. 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일 때는 감정가 이하로 하여야 한다.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임대는 뭐냐? 민간임대로 해석되는 거죠. 여기 공공임대니까. 환지방식 감정가 플러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환심을 사야 돼요. 환심. 원형지 세자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협의 조건 3개. 원형지 3분의 1까지 공급. 주택법의 채비지 양도가격 원칙 감정가격 띠링띠링 예외 조성 원가 이렇게 됐네요. 조심할 게 농지법에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 매입청구는 여기는 처분 명령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예요. 아 농지법이다 무조건 공시하면 안 되고 농지법의 처분 명령 후 매입청구만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거나 주거환경 개선할 때 새집 헌지 가격 평가하는 거 있죠. 감정평가 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것의 산술평균. 근데 재건축은 자 시장편 1명 이상 그 다음에 조합편 1명 이상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국토계획법의 10년 미집행 도시공계획 시설부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때 매입 청구했잖아요. 살까 말까 몇 개월 6개월 사주는데 2년 그때 매수 가격 매입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한다. 요 이야기 나왔던 거.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 끝내고 문제 풀게요. 우리 매도 청구 나오면 뭐라고요?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 농지법 79번 80번 가서 처분 명령 나오면 공시시가 나올 똥 말똥 나머지 모르면 전부 다 감정가격 띠링띠링. 그때 농지법에서 조심할 게 1번 보세요. 지금 뭐 나왔어요? 처분 명령 보이죠? 잘못했죠? 그러면 감정가요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공시지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나쁜 놈 그랬잖아.
공시가보다 더 싼 실거래가 있으면 그걸로 매수하겠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처분 명령 후 매수 청구는 공시가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 농업법인 매수 청구하면 그때는 감정가격 띠링띠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매도하고 못 나왔어요. 청구. 뭔지 몰라. 매도 청구예요. 그럼 가격이 뭐예요? 시가.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매도 청구 시가 이렇게. 처분 명령 몰라. 명령 나오면 공시지가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연습해 주시고. 아셨죠? 예.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상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상급자는 하급자를 규제하고 제한하고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자, 만나서 협의 투기 과열 주고 원이에요, 투예요? 투죠.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가 나오죠. 지정권자가 국장은 시도의사한테 의견 청취. 상급자는 하급자는 국장과 못하고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공손하게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급자는 규제 제한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 신청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되고. 자, 상급자한테 송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한테 제출. 이 단어 쓰임새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문제 볼까요? 시도의사가 투기 관료를 지정하나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낸다. 시도의사죠. 동생이죠. 형한테 야, 형,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맞아 죽죠? 공손하게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이렇게 되는 거죠. 시도의사가 실시계 작성했습니다. 형한테 가서 반말해요. 야, 국장,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맞아 죽어요. 이럴 때는 시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의 시장을 제외하고 아랫사람한테 의견 청취. 이런 게 시험지가 매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레벨 맞추는 거. 상하 관계 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협님. 여러분들 합격자 모임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이 협님. 저 지나가면 그리고 장난치더라고. 시험지 맞추고 협님.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가서 뭐 한다고요? 협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공법에서 완료,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완료 나오면 완료로 해제가 의제돼요. 사업이 완료됐다, 해제가 의제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환원, 원상회복, 돌이킬 원자, 본래 원자. 환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완료와 환원은 안 친해. 완료와 환원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문제부터 접근해 볼래요? 보세요. 여기 뭐 나왔어요?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됐어요. 그럼 사업이 다 끝났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환원된 걸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폭파시킨다 이런 말이잖아. 신도시를 만들고 폭파시켜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완료와 환원은 안 친해. 끝. 뭐 따지지 말고 완료, 환원, X. 원상복구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왔으니까 보너스로 여러분 어려우라는 거 도시개발구역 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문제 풀 때는요,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딱 이것만 하세요. 자, 해제가 의제된다. 무슨 날? 다음 날 찾아라. 개발지 수립 안 됐다. 2년.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2-3은 5년. 되는 날은 무슨 날? 다음 날. 얼마 이상이면 330. 자, 완료와 환원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대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존속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제 무슨 날? 다음 날. 개발기 수립 안 됐다? 2년.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330만 이상이다? 5년. 되는 날? 다음 날. 완료와 환원은 안 친해. 요걸로 두 개를 갈 수 있네요. 이거 참 많이 나왔죠. 자, 철회라는 것은 나의 의사표시를 거둬들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때 이 철회는 공법에 무슨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자, 무슨 시점 나면요. 띠링띠링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최근 7번 기출됐어요. 띠링띠링 전, 띠링띠링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철회는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 동의자 수의 포함 제외, 제외 이렇게 됐어요. 자 볼까요? 철회 나왔어요. 아 몰라. 전이죠.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원자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자 하여튼 공법 문제에 철회. 그럼 뭐라 그래요? 띠링띠링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 동의자 수 포함 제외, 제외까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7번은 자, 협의가 안 되면 상급자가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자,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시장 군수의 형 찾아요. 형이 누구죠? 도지사.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고 충돌하면 도지사가 해결해 주고 시 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충돌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결해 줍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누가? 키워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럼 빨리 형 찾으라. 형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여기까지 좋았죠? 근데 최근 타 국가고시에 계속 이게 나와요.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조절해 주세요. 신청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상급자에게. 이게 타 국가고시 3번 정답 나와요.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으면 우리는 일명 삐돌이가 있어요. 삐져서 혼자 왔다고. 이럴 때는 협의 권고한다라는 것까지 단독일 때만 협의 권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기억하세요. 상급자 때 가는 거 좋았는데 요거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속 해야 한다로 정답이 3번까지 기출됐다. 자, 우리 공법은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공법이죠. 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죠. 그래서 공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공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국가가 국민에게 못하는 법이죠. 갑질하는 법이죠.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이때 국가와 국민, 국가에는 슬쩍 누가에 같이 넣어서 설명해요. 공적 주체까지. 그럼 국민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적 주체. 그러면 모든 규제나 제한은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 아, 얘가 갑질하니까. 이놈이 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요. 협의하면 허가받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요. 자, 공적 주체는요. 보증은 예치도 안 하고 보증도 안 세우고 사적 주체인 우리는 민간은 건축 허가 받으려면 건축 허가 받고 건축 신고하면 건축 신고하고 보증금 예치하려면 보증금 예치하고 보증 세우라면 보증 세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단 책임은 네가 져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공법의 사적 주체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공법의 모든 보증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보증 제도는 민간 부분 시행자만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을 세우더라. 예제 1번 보증 나왔어요. 근데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지방공사예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공공. 보증 세워 안 세워? 안 세워. 매년 1개 이상 시험장이 있다는 거죠. 공적 주체는 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예, 누가 이렇게 써놨네? 우리는 합격. 당연히 합격이죠. 예? 댓글에 우리는 합격됐는데 당연히 합격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요. 책이 잘 안 보이잖아요. 공부하실 때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요 자신감. 자신을 세뇌시키세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합격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게 합격 축하해도. 자, 29번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입니다. 도시가 계획 수립단이에요. 도시점 군이 계획 수립단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인 도시군이란 거죠. 그럼 여기서 광역시군은 도시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청장도 해당하지 않고요. 6개 중 하나를 도시로 합니다. 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시험법인데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부담금 부과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개발의 취소,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자 제한 취소, 실시계 인가의 취소, 요 취소할 때 청문에서 구청장이 나옵니다. 중개사법 선생님이 토지거래 허가 취소 데려갈 때 데려갔어야 되는데 두고 가서 구청장을. 여기에 구청장이 나오더라, 두 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계획 파트에 구청장이라는 단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계획 수립 단위가 도시군이니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이죠. 읽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가 틀렸네. 빨리 찾아주세요. 아셨죠? 관리는 개발, 정비, 보존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게, 최근에 타 국가고시에서요 이렇게 나왔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주 이런 지저분한 문제 7개도 나오게 됐어요. 자, 특,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도시군으로 한다. 광역시군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도시군 개정 가지고 또 한 문제 풉니다. 30번은 이게 서울 플랜 때문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자꾸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과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절대 시험 볼 때까지 안 돼요. 자, 지역 중복 안 돼. 나머지 지구나 구역은 모두 중복될 수 있다. 요거 확인하시고. 지역 중복 안 돼 하는 거.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 모두 중복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중복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1번은 분명히 국토계획법 영역이죠. 이런 문제가 벌써 2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항.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단어 좀 공부할까요? 개발의 밀도, 집중도를 관리하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못했죠. 강화. 근데 우리 시행령에서는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까지 강화했던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었죠. 작게 지어라. 기반설 부족이 못되고 예상 설치는 곤란하니까 작게 지어라 그랬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공지가 있어요, 없어요? 빈 땅이 없어요.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은 공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빈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의견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만 수업 시간에 쌩까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이 쌩까.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면 댓글 나와야죠. 쌩까 이게 왜 안 나와? 시장 군수는 주민의 의견 청취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상 1, 2, 3, 4, 5 주민 의견 청취가 없는 것 찾아라. 답이 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2번이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 됐나요? 예. 자, 32번 문제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실효, 해제. 자,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1개에서 2개가. 자, 실효, 해제면 먼저 키워드. 무슨 날? 국토계획법에 실효나 해제 나올 때는 무조건 뭐 찾아라?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고시는 하여야 한다. 무슨 의미? 확인적 의미.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신시가지 만든 것을 금지하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 그러니까 누가 정하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 그러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유보계획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이게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있고 도로부지 결정하고 몇 년 동안 사업안 됐어요? 20년. 20년 되나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이때 지목이 어떻게 되죠? 또 누구야 지목대가? 지목 불무이라니까.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이고 실효는 지목 안 따진다니까. 아셨죠? 자, 다음날 실표가 아니고 실효입니다. 실효. 실효는 다음날 하는 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목 안 따집니다. 매입 청구는 지목 때, 이 문제 틀리면 머리만 대 했던 거고, 10년 미집행일 때, 여기는 실효는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설 부담금하면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나 무슨 날? 다음날 해지된 걸로 봅니다. 4번과 5번은 이미 나왔나요? 지구단위 계획 이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했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이게 3년 다음 날 도시군 관리 계획. 요게 가로놓기 나왔던 문제. 자, 그런데 5번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다 이 말이 나오면 착수기간 몇 년? 5년. 5년 미착수면 5년 된다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착수 나왔다. 자, 경공매 몇 개월? 6개월. 건축 신고 1년. 모르면 2년. 공장은 3년. 특별하면 5년. 사업계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구도 5년.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몇 년? 2년. 이렇게 했던 거. 요게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 착수 나왔으니까 5년 미착수. 다음날 도시군 관리계획 효를 잃습니다. 자, 1번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있고 실효 몇 년? 20년.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날 빠졌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국토교육부에서는 효력을 잃는다. 빨리 읽어요. 효력을 잃는다. 그걸 뭐라 그래? 실효. 다른 거 찾지 마. 다음날 끝. 답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다음날 있으면 20년까지 가야겠죠. 거기까지 안 가. 다음날로 끝나요. 다음날. 요거 잡으시라고. 자, 33번은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읽어요. 녹관농자 세트죠. 4개니까 몇 층이야? 4층이야. 우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군데만 들어가니까 4층 이하입니다. 자, 자연취락은 주거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OX, X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취락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만 들어가죠? 개발 제한구역. 하여 어떻게 암기했죠? 우리 집계하고 암기했던 게 이겁니다. 집계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연취락지구는 녹, 관, 농, 자, 주거지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4개니까 4층이야. 아파트 안 되는 거. 자,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아파트 안 되는 거죠. 4개, 유전, 일반 공업지역, 녹, 관, 농, 자, 4개 아파트 안 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자, 1종 전용 주거지역. 자, 아라비아 숫자 1 나오면 아파트 안 돼요. 2종부터 아파트가 나갑니다. 2종부터. 그래, 고가 끝 1. 우리 댓글에 나오죠? 고까지 끝 1. 1은 아파트가 안 돼. 2부터 아파트가 됩니다. 2종부터 아파트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34번 논점은요. 우리 공법에서 또 세트인데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가 편의상 공치법하고 있는데
원명칭은 토지보상법이에요. 이 공치법 준용하는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수용 사용에 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니까 여기에 규정 없으면 공치법 준용하고, 공법이 규정 없으면.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니까 공법이 없으면 이거 준용하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 자, 읽어놓읍시다. 수용 사용,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손실 보상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개발 사업에 관한 토지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이 아니고 공치법을 준용한다죠. 가져다 쓴다. 준용. 가져다 쓴다. 오랜만에 보내. 준용. 준용이 이 수업 듣고 있나? 준용. 이렇게 됐네요. 35번은요. 자, 우리가 요 단어부터 구별할까요? 뭐 수용, 사용은 뭔지 아시죠? 땅 뺏기. 자, 매입 청구와 매도 청구. 매입 청구는 공소네요. 사주세요 이 말이에요. 매도 청구는요 반말이에요. 팔고 나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에 자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요 땅을 수용하거나 매수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요 땅만 수용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땅에 있는 토지에 있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되고 거기에 뭐 정착물, 토지, 건물, 정착물이 풀 세트다라는 거,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요걸 알고 봐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대지가 매입 청구면 당연히 건물이나 정착물이 포함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제외하고 벌써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렇게 10년 미집행입니다. 도시공개 시설 부지 매입 청구에서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오세요. 야 사주세요라고 매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건축물, 정착물 포함이죠. 땅만 사줘. 건물하고 나무는 내가 뽑아갈 테니까. 여기다 써놔. 나는 슈퍼맨과 친구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대지 건축물, 대지의 건축물이나 정착물 포함해서 매입 청구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알아서 뽑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는 못 되고요.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만, 또 시험 문제도 여기서만 나옵니다. 협의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인데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은 협의 시 의견 제시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근데 개발에 허가 내줄 때는요. 의견 제시 기간을 단축시켜요. 허가 기간을 짧게 하려고 20일로 이렇게. 입주기재 최소일 때는 10일. 자, 정리할게요. 도시개발법과 국토계획법에서 협의하면 의견 제시가 일반적으로 며칠? 30일.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개발자 나오면 며칠? 20일. 규제 최소 그러면 10일. 그러니까 협의 시 의견 제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데, 자, 국토계획법에서 일반적으로 협의 시 의견 제시는 다 30일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그러면 개발하면 빨리 하라고 20일. 규제 최소 그러면 며칠? 10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자 여기 볼까요? 인허가 의제가 돼요. 공법책에서 의제 나오면요. 그 다음 대사가 여기요. 관련된 행정여장을 만나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대사는요. 의견 제시입니다. 의제가 되더라. 협의하더라. 의견 제시하더라.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은 30일인데 개발 나오면 20일. 규제 최소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도 자 개발행위 허가 개발 나왔죠? 그럼 30일이다. 20일이다. 20일. 개발 나오면 20일 이렇게. 예. 자,
리모델링 나왔습니다. 정리할까요?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걸 수직 증축 그럽니다. 15층 이상이면 3칸, 15층 이상이면 14층 이하면 2칸 이렇게 되는 거. 거의 리모델링 나오면 시험제 답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덧대는 걸 뭐라 하죠? 수평 증축. 이걸 세대수 증가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 수평 증축하고 이야기하는 거. 자, 요 단어까지 됐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리모델링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리모델링은 증축이나 대리선은 사용검사 받고 10년, 증축은 15년 이렇게 됐어요. 경과연수가. 그때 증축 대리선이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을 쓸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고. 증축 대리선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세대수를 증가할 때만 건설을 쓸 수 있다. 사학계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자, 이거 7번 기출된 문제예요. 리모델링은 건설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수 증가형 나올 때만 건설 쓸 수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뭐 나왔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나왔는데 여기 뭐 나왔어요? 왜 빨리 읽어요? 아, 몰라. 이 문제가 X예요. 리모델링은 건설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해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에요. 지역이나 직장이죠. 이렇게 돼야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리모델링 건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세대수 증가형 할 때만 건설 쓸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문제죠. 이거 벌써 7번 나온 문제인데. 자, 38번은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녹지지역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도시개발법에 여기 보전녹지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보전녹지 지역에는 시멘트 바르면 안 돼요. 도시가 회색 도시가 되니까. 녹지 지역 하면 보전녹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보전관리지역은 선 도시개발구역 후 개발계획 맞아요. 보전관리는. 이걸 쓸 수 있는데 뭘 못 쓴다고? 보전녹지. 두 번째, 도시개발법은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행정도시 개발하니까 아직 없습니다. 요거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거 국가균형발전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국가균형발전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함께 쓰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친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균형발전이 나왔어요.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쓰면 돼, 안 돼? 안 돼. 빨리. 국가균형발전에서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친해. 요거 알아두시라고. 자, 39번 테마입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허가 위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했어요. 처벌규정 국토계획법 3학년 3반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 도시개발법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 도시 및 주거인 정비법만 2학년 2반 2년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 아, 이게 정비가 필요했는가? 2학년 2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허가 안 받았다. 그럼 다 3학년 3반. 도시 및 주거인 정비법만 2학년 2반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았대요. 도시개발구에서.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라고요.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만 2학년 2반. 정비가 필요해서 2학년 2반이에요. 걔만 달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가지마 그러는데 시간이 가야 시험장 가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마 그러시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이에요. 지금부터 남은 일주일 절실하게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셨죠? 예, 공동구도 2학년 2반입니다. 공동구도 수용 의무 2반이면 예, 그렇게 누가 댓글 달았네. 그 다음에 자 40번 테마는요. 우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는 사람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조합원에 2분의 1 이상 자리 나오면요. 2분의 1 숫자가 전부 다 과반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2분의 1 이하 써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면적의 2분의 1 이상 씁니다. 면적은. 그런데 소유자다, 세입자다, 조합원이다. 2분의 1을 안 쓰고 다 과반수로 바꿨다는 거. 다 과반수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세입자, 조합원의 2분의 1이 다 과반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3분의 2, 4분의 3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몰라. 도시정비법에서는 사람의 2분의 1 이상 X라고 없다고. 전부 과반수로 바뀌었어요. 다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기술을 가르치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2분의 세입자 세대수가 세입자 세대수의 2분의 1이라면 과반수를 생략할 수 있다면 나오거든요. 2분의 1이 나오고 면적이 2분의 1 이상 나오는데 소유자, 세입자, 조합원, 놈자자, 사람의 2분의 1 안 쓰고 다 과반수로 쓴다고. 다 과반수. 어디만? 도시정비법만.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문제에 사람의 2분의 1 하면 읽지 마. X 아웃 끝. 7번 나왔어. 7번. 다 과반수로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원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고. 자, 재개발은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신한은행이 대출해 주죠. 재건축은 신한은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꼭 요 2분의 1을 안 쓰고 3분의 2, 4분의 3 다 써요. 2분의 1 안 쓰고 다 과반수로 쓰고 있다는 거.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40개 지문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합격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합격이죠. 이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그보다 먼저 실무 공법할 때, 토지 공법할 때 만나겠죠? 실무각에서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무슨 특별한 혜택이 하나 있대요. 우리 방문가 학생들이야 다 가지고 있는 강의였지만 방문가 학생이 아닌 분들한테는 방문가 공인수사 전강의를 일일 수강 꼭 10,000원 하루 들을 수 있대요. 밤 11시 59분까지 하루 일일 수강권을 10,000원에 어떤 강의든 다 제공한답니다. 딱 수강기 아니라 하루죠. 서비스로 이런 강의를 제공한다니까 우리 방문가에 타사 학생들은 한번 이거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또 방금 했던 게 실제 우리 방문가에 찍기 특강 객관식 기술 40선 해가지고 5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걸 오늘 압축판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강의를 1년 냈던 모든 선생님 모든 강의를 전강의를 딱 10,000원에 제공하는데 일일 수강권이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강의 그걸 골라서 이렇게 5시간짜리 찍기 특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공법을 예를 든 거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최종 요약집 강의를 든다든지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합격하시고 우리 방문가 합격자 모임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주 건강해서 다시 올 겁니다.
우리 한잔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슬이 한 병씩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우리 학교 뵐게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